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박수라도. 오늘은요, 그 2024년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레크리에이션 구술 면접을 위한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 학과장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요,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 학과 학생들은 좀 익숙하시거든요. 이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국가 자격증이고, 생활체육복지학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도 듣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신데, 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함께 지금 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생활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이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고요. 이 과목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구술 면접 대비 특강은 실기를 보셔야 되는 분들과 실기를 보실 분들은 구술을 함께 준비하셔야 돼서 그 대비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국가자격증이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이잖아요. 또 우리 연령대에도 이 자격증이 이렇게 쓰임이 있구나. 그리고 또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연령의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을 때 이 자격증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레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조금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레크레이션 이러면 대부분 뭐 앞에서 사회를 본다든가 이렇게만 딱 국한해서 수업을 이거 들으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굿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여가에 행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구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으시지만,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라는 건 2급 자격증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로 나누어지고요. 시험 과목은 동일합니다. 이 영역마다 시험 과목은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이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은 노인으로 내가 보겠다 하면 노인체육론, 유소년으로 보겠다 하면 그 유아체육론, 장애인으로 보시려고 하면 장애인 특수체육론, 2급 생활 스포츠를 보려고 하면 그 필수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국가 자격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이제 오늘 하시는 이 단계는 한 두 번째 1.5단계 정도 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필기시험이 없고 저희과처럼 생활체육, 그러니까 뭐 체육 또는 스포츠, 운동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건강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 과목을 이수한 학점으로 이수를 했다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자격증들이 마찬가지지만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필기시험이 이제 면제가 안 돼서 필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아까 일반이 있고 유소년이 있고 장애가 있고 노인이 있다 그랬는데 유소년과 장애, 노인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아체육론, 특수체육론, 노인체육론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으로 여기 보시는 요 7과목 중에 유소년으로 보신다면 이 중에 유아체육론과 4과목, 장애인으로 보신다면 특수체육론과 밑에서 4과목, 노인으로 보신다면 노인체육론과 밑에서 4과목. 만약에 그냥 2급 선택은 일반이라는 얘기인데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서부터 나이들,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2급 선택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급 선택으로 보시는 분들은 7개 중에 5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고요. 지금 수업에 들어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실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엔 대다수가 노인으로 응시를 하셨습니다. 노인으로 응시를 하셨고요. 또 일반으로 이제
나중에 연수를 받으셔야 돼서 연수가 그게 뭐 우리 사회복지처럼 160시간 이런 건 아니고요. 연수를 하셔야 돼서 연수원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노인 연수원이 없다. 그럼 일반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필기 시험은 5과목에 그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과락입니다. 그리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 정도 이상이 돼야 득점이고요. 어쨌든 이 60%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요. 뭐 시험 보신 분들은 어려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응시했을 때 40점은 나옵니다. 40점은 나오는 정도. 그런데 60점을 간혹 과목에 따라 안 넘을 수가 있는 정도.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 필기에 합격을 하시면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이제 응시 원서를 내십니다. 이 실기 원서를 내시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으셔야 되고요. 또 구술도 7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감독도 들어가 보고 하면 실제로 실기를 잘해놓고 구술을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세요. 근데 구술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어려워서 떨어진다기보다 이해를 제대로 못 하셨거나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떨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시험을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시험을 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이 특강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 구술에 대한 건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간략하게 지금 스포츠 지도사의 영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인 레크레이션 실기 평가 영역인데요. 실제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행사할 때 앞에 나가서 진행하는 건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아주 소수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스포츠잖아요. 이름 자체가 노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선수를. 일반인들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댄스를 가르쳐요. 그럼 댄스를 일반인들하고 댄스 수업을 할 때, 노인분들하고 댄스 수업을 한다. 댄스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와 표정을 짓고 어떤 발성으로 어떻게 강약을 조절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시험을 볼 때 크게 기술 분류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데요. 진행 기술을 봅니다. 진행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게 스피치입니다. 네, 스피치고요. 스피치는 강약, 높고 낮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어때요? 약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진정되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고조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기도 이거 실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자,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할 때와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할 때 틀리잖아요. 그게 기법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실기를 볼 때는 이 스피치, 강약, 속도, 고조, 심, 발음, 발성, 호흡 이걸 보는 게 기법이고요. 태도와 표정, 언어 구사 능력, 복장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여기 지금 도구 활용 능력 이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도구를 초보이신데 도구를 너무 많이 활용하시니까 너무 산만하고요.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혹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도구 활용이 너무 많은 것을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복장인데요. 제가 시험 감독을 좀 가보니까 이 노인 영역으로 특히 오시는 분들 그 뭐 반짝이 옷에 뭐 리본 달고 막 이러는데 비춥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냥 편한 바지에 운동화 신으시고요. 위에 티셔츠나 간단한 블라우스 정도 입으십시오. 남방이나. 그 복장, 본인들은 그 복장이 어디서 배워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개인들이 좀 가르쳐 주시거나 그 일정 부분 그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이 시험을 앞두고 아마 학생을 좀 모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실기 대비를 하는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오세요. 저희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간편하게 특히 이번에 시험 보실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한 바지에 추리닝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바지 같은 거에 또는 뭐 간단한 게시바지에 위에는 그냥 티셔츠 또는 남방 이렇게 입으시고 운동화 신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게임 기술은 실내 게임, 실외 게임, 키즈 게임, 아이스 브레이킹, 율동 노래 지도, 래켓 댄스 지도, 게임 지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그 제비뽑기 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임, 그다음에 율동, 댄스 세 가지 항목이 있고요. 내가 그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게임은 100% 스피치가 다 커버해줘야 되고요. 댄스나 율동은 노래가 커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데, 게임은 본인이 다 채우셔야 돼요. 그 공간 자체를. 그래서 게임을 뽑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게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행 기술은 50점 만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치의 기본, 음성, 발음, 언어 구사 능력인데, 요거는 이제 실기를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강약 고조, 그다음에 심이 있는가, 시선 처리, 그리고 노인이면 노인에 적합한 어투. 이 시험 보러 오시면 한 공간에서 노인입니다, 유소년입니다, 장애인입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내가 노인이면 일반입니다 하면 어떤 영역을 하셔도 돼요. 유선을 하셔도 되고 노인을 하셔도 되고 뭐 대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인데 뭐 완전 아이들을 다루듯이 스피치를 한다든가 성인을 다루듯이 스피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적당한 톤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정확한 전달력이 좀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심사를 가보고 저처럼 오래 이렇게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우리가 시험은 한 3분 정도 내외에서 보는 3분이 그냥 3분 이러면 되게 짧은 것 같잖아요. 3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수 게임을 한다. 이 박수 게임 한 번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뭐 한 번, 다 같이 박수 한 번 시작, 두 번 시작, 세 번 시작 했어요. 난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리는 거 가지고 3분을 할 수 있나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강약, 속도, 고조, 심, 분수법, 변수법. 이런 기법이 필요해요. 그것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기술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율동들의 댄스가 무작위 제비뽑기로 한 가지 실기를 뽑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과 율동놀이 댄스. 율동노래는요, 노래를 부르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음악을 쓸 것을 권유합니다. 왜? 음악을 쓰지 않으면 게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스피치로 다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율동 노래도 음악을 권유를 하고요. 댄스는 마찬가지로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본인이 USB에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기 진행요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그 진행요원이 본인이 이제 진행할 때 틀어주세요 하면 틀어주고요. 끝나면 받아가시면 되고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왔는지, 얼마나 분위기 조성을 잘하는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하는지, 그리고 대상에 맞는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에 대한 부분은 이 구술 영역의 뒷부분에 가면 실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술 평가 영역은 이렇게 뭐 전형별로 지도 방법, 그다음에 이 구술을 볼 때 공통 영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이 있고 노인이 있고 유소년이 있고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 영역이라고 하는 구술 영역은 지금부터 우리가 할 영역이고요. 만약에 내가 노인으로 본다 그러면 노인으로 보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소년이다 그러면 유소년에게만 물어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영역을 두 개를 물어보고요. 일반 그 노인으로 보신다 그러면 노인에 관한 걸 여기는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개, 많으면 두 개 정도 물어봅니다. 근데 노인에 관련된 게 많지가 않아요. 유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영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기 구술에 대한 걸 할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이 번호가 곧 시험 문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레크레이션은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레크레이션은 노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노는지를 몰라요. 노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레크레이션은요, 여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 가니까 막 진행자가 나와서 막 게임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 팀도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그걸 했어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레크레이션을 언제 하냐면 여가에 합니다. 여가에.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나에게 정해진 하루의 24시간 중에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여가라고 하는 게 나는 하루에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장소를 찾아가고 되게 정해진 일정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새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필라테스 예약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약해서 가면 예약해서 갈 때 내가 시간이 정말 자유로울 때 가잖아요. 내 돈 들여서.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갈 때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내 돈 들여 가서 왜 내가 이 온몸을 혹사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갔다 오면 정말 좋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여가의 어원에서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스콜레, 리세레, 오티오. 여기 스콜레는 원래 여기 이렇게 이게 있는데 제가 못 넣었나 봐요. 자, 다 같이 소리를 뭐 밖으로 안 내주셔도 되는데 외우면서 갈게요. 여가의 어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러면 스콜레, 리셀의 오티움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 안 벌리네. 네. 주변에, 선생님들 주변에 만약에 이게 뭐 지금 방해되는 소리, 잡음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이크를 켜셔도 괜찮겠습니다. 전화는 좀 음소거 해 놓으시고요. 제가 하기를 좀 하기 위해 다시 할게요. 자, 여갈 어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구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실기를 한 3분 정도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제가 감독을 들어가 보면 실기 3분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30초면 다 알아요. 30초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보통 한 1분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길면 1분 30초. 그리고 구술은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에서 두 개, 내가 선택한 대상 영역에서 두 개 내지 한 개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스콜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스콜레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스쿨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SC, 이렇게 안 써지네. HOOL. 스쿨이잖아요. 스콜레의 어원은, 그러니까 여가, 레저의 어원은 스콜레예요. 스콜레는 스쿨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러면 학교라는 곳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만 있는 곳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 관계도 이루어지고 우리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하고는 달라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스포츠 클럽도 하고 댄스 동아리도 하고 뭐 서예반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스콜렛 학교라는 곳은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그거를 남는 시간과 자유로운 시간에 해요. 콜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딱 받아 이거 공통 영역의 문제거든요. 문제를 딱 받았는데 여가의 어원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여가는 스콜레와 리세레와 오툼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있는데요. 스콜레는 학술 토론이 열리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자유시간, 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셀에는 무엇인가로부터 허락되는 건데 나의 자유로운 시간, 나의 일로부터 해방된 시간,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 그리고 오튬이라고 하는 건 한가롭거나 휴식이거나 조금 스콜레와 리세레보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좀 한가롭게 휴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다시 여가의 어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켜놓으신 분들은 제가 소리 들려도 되니까 크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가의 어원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본래, 본래, 리셀의 리셀의 업티움. 오티움. 네, 스컬레는 남는 시간, 자유시간입니다. 요거 음으로부터 해방된 아무런 구속금 요게 생각이 안 나시면 요걸 얘기하세요. 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스콜레는 뭐라고요? 의무로부터 음으로부터 해방된 해방된 아무런 구속이 아무런 없는 구속이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리세레는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직업으로부터 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정신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오춤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레와 오티움, 리세레보다는 조금 오티움,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한가로움이나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시작.
어튜브는 아무것도 하지 스쿨이나 않는 리셀에보다는 여분의 쭉 시간, 기간적인 혹은 시간의 한가롭거나 휴식을 한가로움이나 취하는 소극적인 시간입니다.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여가에 온 세 가지 단어만 얘기해 볼게요. 시작. 콜레, 콜레, 리셀르, 세레, 오티움. 오티움.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죠. 스컬레는 우리가 스쿨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리세제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고, 오티움은 조금 뭐 약간 좀 소극적인 관점에서 휴식 같은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배당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 대답하는 게 30초도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여가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사회적인 생존 시간이 있죠. 내가 일하러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일하는 시간. 생리적인 필수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집에 가서 그 다양한 어떤 시간들, 뭐 세면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이런 게 다 생리적인 필수 시간이에요. 동일하진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 이게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요 나머지 요 시간을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가 시간. 이 시간이 한 8시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여가는 시간 개념으로의 여가, 사회적인 생존 시간 이런 걸 제외하고 생리적인 필수 시간, 사회적인 생존 시간을 제외한 시간 개념으로 여가, 활동 개념으로 여가, 의식 개념으로 여가 또는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타임, 액티비티, 익스피리언스. 영어가 쉬우신 분은 요 세 가지 외우면 딱 정답 나와요. 자, 시간, 활동, 경험 개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간, 시간, 활동, 경험. 활동, 경험으로서의 여가. 여가의 개념을 보지 말고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작. 시간, 시간, 활동, 활동, 경험으로의 경험으로서의 여가를 여가. 개념으로의 여가. 자, 지금 이번에 시험 안 보실 분들도 구술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내년에 혹시 시험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쉽겠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건데요. 제가 갑자기 돌발 퀴즈. 여가의 어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세 가지 단어만 시작. 콜르, 리셀르, 콜레, 리셀러, 리셀르, 오티엄. 사용했어요 벌써. 오늘 오티엄. 수업 들으기 너무 잘했죠. 자, 콜레. 여가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 말해보세요. 시작. 시간, 활동, 활동, 경험으로서의 여가. 경험으로서의 여가. 지금은 제가 여가의 개념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지만 그 감독관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개념, 활동 개념, 의식 개념이라고 하는 남아있던 사람마다 다르지만 8시간이라고 치면 이 중에 나는 하루에 1시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인 사람도 있어요. 이때 하는 게 뭐예요? 레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때 테니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마라톤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댄스를 배우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필라테스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요가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가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가요. 이게 레크레이션. 이해되셨죠? 자, 레크레이션은 앞에서 사회 보고 진행하는 것도 레크레이션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조그만 부분. 이렇게 가면 내가 댄스를 가고 축구를 가고 테니스를 가고 요가를 가면 여기에 가면 선생님이 있죠. 나는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취미로 배우고 갔어요. 이걸 배우러 갔더니 선생님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생활 스포츠 지도자예요. 아시겠어요? 자, 내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선생님이에요. 그럼 내가 뭐예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인 거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생활체육복지학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도 따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에 과목이 개설돼 있으니까 일부 과목들은 사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많이 남잖아요. 졸업하실 때까지. 우리 과의 과목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레크레이션.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림으로 머리를 딱 그려.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아, 여가라고 하는 시간 개념, 활동 개념, 의식 개념이라고 하는 여가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아까 활동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활동을 하는 게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잘하고 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굉장히 가치 있게 해야 돼.
그 시간에. 레크레이션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만. 자, 레크레이션은 recreation이라고 하는 영어잖아요. 근데 이 영어를 우리가 외래어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맞게끔 외래어를 우리화하잖아요. 레크레이션은 만국 공통어예요. 다 만국 공통어로 사용하고요. 레크레이션은 오락, 위안, 취미, 기분 전환, 유희, 휴양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여행 갈 거야 가족들이랑.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레크레이션이에요. 내 시간 내서 내 돈 들여 내가 자유롭게 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 취미 활동을 뭐 하세요? 나 취미 활동 축구예요. 축구 동아리에 가입돼 있어요. 취미 활동이잖아요. 나는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시간 날 때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타도 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해요. 오락이잖아요. 그죠?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에 뒤에다가 액센트를 둬요. 우리 영어에는 액센트가 중요하잖아요. recreation 이러면 오락, 위안, 취미, 기분 전환, 유희, 휴양 이런 지금 동그라미 있죠.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액센트를 앞에다 둬요. 그래서 recreation 앞에다 액센트를 두고 recreation 이렇게 읽으면 내가 취미 활동으로 축구 동아리를 하면서 나도 몰랐던 내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나도 몰랐던 내가 굉장히 재창조되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몰랐던 나를 수영을 배우면서 굉장히 리프레시가 돼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오늘 이제 요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수업을 듣고 들었어야 되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뭐 상담가도 계시고 평생교육학과도 계시고 이제 제가 학과를 적어주셔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괜찮아요, 선생님들. 오늘 이걸 계기로 여러분은 국가 자격증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이래. 그런데 내가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지도사에는요, 종목이 정말 많아요. 지금 대략 한 6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레크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축구나 탁구를 배운다? 적어도 내가 동호회에서 상중하가 있다면 상급반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운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2, 3년은 걸리겠죠? 그런데 노인과 관련된 종목들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파크 골프라든가 지금처럼 레크레이션도 종목이거든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과 학생들 제가 생활체육복지학과니까 우리과 학생들은 본인의 주특기가 있는 분들 골프를 하셨던 분들은 파크 골프가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특기는 없는데 내가 사회복지사도 따고 이쪽에 노인 쪽에 관련해서 일하고 싶은데 조금 시너지가 나는 자격증들 뭐 따고 싶은데 내가 주종목이 없어. 그래서 우리과 학생들은 99%가 레크레이션으로 자격증을 따시거든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구술도 도와드리고 사실은 필기시험 볼 때도 제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 오셔갖고 제가 특강도 했거든요. 다는 못 해드렸는데 그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필기시험은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소스만 제가 제공해드리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자, 그렇다는 거 딴 얘기로 샜어요. 어쨌든 레크레이션을 다시 얘기할게요. 레크레이션은 오락이나 위안이나 취미나 기분 전환이나 유희와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조되거나 내가 몰랐던 나의 개조되거나 재창조되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면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레크레이션의 개념. 자, 마이크 키신 분들은 들려도 괜찮아요. 들려주면 더 좋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레크레이션이란 시작. 레크레이션이란 오락이나 위안이나 취미나 기분 전환이나 유희 같은 활동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리크리에이트 되는 겁니다. 더 짧게 만들려면. 자, 개조, 재창조, 새롭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레크리에이션이란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리크리에이트 하는 겁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여가 시간에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리크리에이트 하도록 만드는 게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문제가 좀 많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요. 무조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레크레이션의 본질적인 요소. 자, 레크레이션 언제 하면 여러분 마이크 좀 켤까요? 켜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야 돼요. 마이크는 켜겠습니다. 자, 따라 여가 하십니까? 시간. 네, 레크레이션은 언제 합니까? 여가 시간에 여가 시간. 네, 여가 시간에 행합니다. 여가 시간에 행하는 이 활동이 엄밀하게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나 내가 스스로. 결정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할 것. 지금 순서 틀리지만 요거부터. 자, 음, 언제 해요? 여가 여가 시간에 시간. 여가 시간에 행할 것. 누가 결정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것. 자,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활동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노인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노인분들이 여가 활동으로 주로 화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화투 좀 약간 이렇게 좀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림 맞추기 하면서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크게 화투 하나를 크게 만들어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투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투를 노인정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하고 있는 건 사회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스를 켰더니 어떤 분이 눈에 이렇게 이미 여기 얼굴에 자막선이 이렇게 블러그 처리해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하면서 왜 그런 활동하셨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하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게 됐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용인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하트라고 해도. 그래서 여가 시간에 행하는 자발적인 내가 선택한 활동이 어때야 되냐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나면 나는 어때요? 만족을 느낄 수 스스로 있어요.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순서는 일어날 때 여러분은 순서를 어떻게 외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외우는 게 순서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눈을 감고 한번 할게요. 자, 1번 언제 해요? 여가 시간에 해요. 누가 결정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요. 활동이 어때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용납하고 활동,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는 건 어떤 활동, 어떤 거예요? 가치 가치 있는 가치 거예요. 있는 네. 가치 있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을 투자하니까 나는 어때요? 만족을 여가 느낄 수 시간을 만족을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레크레이션을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레크레이션을 분류할 때 우리 여러분들 집 주변에 보면 뭐 공공체육센터, 문화회관, 여성회관, 공공스포츠센터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다 레크레이션 시설이고요. 우리는 공공스포츠센터 이렇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데를 다 뭐라고 해놨냐면요. 영어로 그 이름 끝에다 예를 들면 제 이름 김선이잖아요. 저는 어느과 교수예요. 생활체육국제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김선이 체육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면 김선이 레크레이션 센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크레이션의 폭을 이해를 넓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집 주변에 보시면 아주 조금만 돈을 내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죠. 뭐 서예도 배울 수 있고 뜨개질도 배울 수 있고 요리도 배울 수 있고 수영도 배울 수 있고 탁구도 배울 수 있고 정말 많아요. 이런 어떤 레크레이션의 분류를 보면 그렇게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만들어주는 걸 총체적인 분류라고 하고요. 총체적인 분류라고 하고 기관에 따라서 공적 레크레이션이 여기에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레크레이션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총체적인 분류로 정부나 사회기관이나 특별한 단체들이 할 수 있는데요. 자, 특별한 단체는요, 뭐 YMCA라든가 YWCA라든가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 선생님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던데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는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체적인 분류로 뭐 정부나 사회기관이나 특별한 기관이 하는 총체적인 분류를 나눌 수 있고요. 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민간 단체들이 하는 사적, 공적, 상업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학교, 가정, 직장, 군대, 교회, 병원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라고 키워드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사적, 공적, 상업적. 정부,
사회기관, 뭐 특별단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레크레이션 분류도 이게 구술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독관들은 질문지를 들고 있거든요. 질문지가 그 안에 뭘 물어볼지 몰라요. 감독관 마음이죠, 뭐.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는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는 기업이나 이런 사회기관들이 환원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흥사단이나 YMCA처럼 이런 어떤 특별한 단체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사적 레크리에이션도 있고요. 민간 기관들이 하는, 이건 특별단체가 민간 기관이죠. 그다음에 공적,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요.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100% 이윤을 추구하는. 제가 필라테스 배우러 다닌다는데 진짜 많이 내거든요. 아까워 죽겠어요. 내 몸을 혹사하면서 맨날 고민해요. 이번 달만 하고 그만해야지. 내 돈 내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온몸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갔다 오면 아프거든요. 이런 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아까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리더는 엄마가 대부분 리더시니까 아닌가? 남자가 리더인가? 하여튼 뭐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도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하거든요. 직장도 동호회 만들면 동호회 활동비 같은 거 지원해 주거든요. 군대에서도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는요. 군대 그 레크레이션이라 해서 정부에서 장려해 가고 제가 그런 거 교육하러 또 다니고 이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가는 코대에서 한 명씩 애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가르쳐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지금으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 홍보하듯이 레크레이션 홍보 활동하러 다녔다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해봤어요. 교회에서도 하시죠? 교회에서 다양한 거. 병원에서도 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병원은 조금 이름이 다른데요. 환자들이라서 테라피틱 레크레이션, 치료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요까지 몰라도 되고요. 학교, 가정, 직장, 군대 이렇게 6개를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두세 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도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체적 기관, 장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라고 하고 생각이 안 났어.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또는 뭐 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뭐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군대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된다는 건.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레크레이션 분류를,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이 활동 종목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사실은 여가에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레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올여름에 제가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 갈 계획이거든요. 4시간 돼서 가잖아요. 관광적 레크레이션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시청에서 막 그 모집해가지고 30명만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홈쇼핑반에 들어갔어요. 취미적 레크레이션이죠. 자, 사진 촬영 같은 거, 비디오 촬영 같은 거나 유튜브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능적 레크레이션. 그리고 나는 동호회가 많고요. 또 모임이 많아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거 가는 거 좋아하고요.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해요. 사회적 레크레이션. 그리고 나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 우리 집 앞에 그 강변에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서 뭐 이렇게 걷고 밤마다 걷는 게 너무 좋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리 집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나 산에 맨날 오르잖아. 신체적 레크레이션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건 무조건 신체적 레크레이션. 나는 뭐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도서관 가는 거, 뭔가 막 조사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아. 지적 레크레이션. 그럼 여러분은 뭐만 외우면 돼요? 지적, 신체적, 사회적, 예능적, 취미적, 관광적.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라도 얘기해요. 그럼 돼요. 자, 그거 기억해봐요. 나는요, 도서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뭐예요? 지적이에요. 나는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관광적이에요. 나는 몸을 쓰는 게 무조건 좋아. 그럼 신체적이잖아. 그렇게 외우시라고. 아니, 나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떠들고 얘기하고 모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 사적 리크레이션, 사회적 리크레이션이잖아. 사람 관계니까. 저 요새 유튜브에 푹 빠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능적 리크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하실 땐 다 외워두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 다 했는데 머릿속에 다 입력했는데 누가 물어보면 다 생각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외웠다가 확장하시라고. 넘어갑니다. 놀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 놀이는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 자, 여가의 어원은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또 물어봐요. 스컬레, 리셀레, 오티움. 자, 여가의 개념은 뭐예요?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을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제가 맨날 했다 그래가지고 안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외우면 이쪽에서 그냥 나와요. 그런데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을 자유로운 경험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레크레이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요소. 레크레이션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해요. 자, 레크레이션은 언제 해요? 여가 시간에 해요. 누가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어떤 활동이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가치 있는 활동이어야 돼요. 이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나면 어때야 돼요? 만족스러워요. 만족을 느껴야 돼요. 네. 네. 빨리 외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할 때 외워야 돼. 내년에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다 시험 보실 거죠? 시험 보실 거면 외우셔야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안 외우시면 못 도와드려요. 자, 이게 여가예요. 이거 말은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여가 시간에 내가 어떤 활동을 이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애들이 엄마 나 나가 놀아도 돼? 그래요. 그래 나가 놀아. 엄마 나 현숙이랑 나가 놀 거야. 그래 잠깐만 나가 놀아.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돼. 나갔어. 현숙이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저기까지 뛰자. 그래서 막 뛰었는데 왜 뛰는지 줄도 모르면서 뛰면서 서로 따라잡으려고 막 무지 애를 써. 막 달려. 그러다가 야 내가 이겼어. 근데 네가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겼어. 이래. 놀이에요, 여러분. 자, 한 애가 현숙이가 이렇게 탁구공을 들고 나와가지고 탁구공은 좀 너무 작구나. 탱탱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막 튕겨. 그러니까 내 선이가 있다가 야, 그 공 나한테 던져봐. 내가 받았어. 근데 현숙이가 야, 난 다시 던져야지.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야, 저 골대 넘기는 거야? 거기까지 놀이.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 반복적으로 하니까 좀 지루해. 그래서 야, 현수가 우리 저 골대 있잖아. 거기 넘기는 거 할래? 넘기는 사람이 1점이야. 그래, 놀자. 그렇게 하자. 그럼 1점이고 만약에 골대를 더 넘어서 저 농구대 안에까지 들어가면 2점해. 게임이야. 음. 이해됐어요? 게임이야.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야, 우리 그럼 엄마 내가 오늘 공 갖고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어. 나 농구 배우러 갈래. 그래서 농구장에 가면 처음부터 막 공 슛 때리고 막 이런 거 안 하죠. 공을 네. 드리블하는 연습하고 얘들아 드리블할 때는 요러요러한 튕기는 방법이 있어. 친구한테 공을 줄 때 몸을 앞으로 조금 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에 던져야 돼. 라고 룰이 자꾸 반영이 되죠. 룰이 반영이 되면 스포츠잖아요. 스포츠에 네. 룰이 반영이 되는 순간 레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놀이는요. 그래서 자유로움하고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요. 애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뭐 어떻게 좋은지. 자,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가 레크레이션 속성도 있고 참여 방법을 결정하는 정신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여가는요. 계획되지 않은 상태죠. 놀이는요. 계획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여기 백지 같은 상태.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저는 가끔 우리 남편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설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잘하는데 왜 지금 요새는 이제 한 30년 사니까 잘하는데 선이야 이러기도 했다가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선이야 이러기도 했다가 가끔은 누구 엄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엄마야 누구 엄마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밥 먹고 나면 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선이야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럼 자기도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자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손을 내밀어요. 그럼 저는 말도 안 하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지거나 이기거나 지는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이야 얘기를 안 했는데 가위바위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졌으니까 커피 타와. 이러기도 하고 제가 졌어요. 근데 이기는 사람이 타오는 거야. 이러기도 돼요.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잖아요. 근데도 그냥 일어나서 타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계획이 들어가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한테 이기는 사람이 커피 타는 거야. 이러면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위바위보 우리 남편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놀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구체화돼서 뭐 어떤 그 룰이 막 적용이 돼요. 근데 이 게임에서의 룰은요. 게임도 룰이 있는데 게임에서의 룰은 거기에서만 정해져요. 그러니까 현숙이하고 나하고 공을 갖고 놀면서 야 우리 저기 그 철봉을 넘으면 1점, 여기 농구 골대까지 가면 2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만 적용돼요? 현숙이하고 나하고 노는 시간에만 적용돼요.
그게 게임이에요. 그런데 농구장에 가면 농구의 룰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아이들이 놀잖아요. 그러면 그 레크레이션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놀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이고요. 룰과 규칙이 거의 없어요. 음. 놀이는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유롭고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한 시간의 범위 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확한 시간의 범위 내라고 하는 건 분리된 활동이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가 놀다 와. 근데 애들은 언제까지 놀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놀죠. 자, 그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이고 일시적인 규칙이에요. 근데 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이 일시적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일시적이지만 좀 더 명료화되면 게임으로 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에 부분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제목 정도. 이렇게 내용까지 다 안 외워도 되는데 내용을 적어놓은 이유는 내용을 이해해야 앞에 단어가 나오죠.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제가 얘기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놀이는 무의식적인 활동이고 룰과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게임은 룰과 규칙이 그 장소와 그 시간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레크레이션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요, 지금 문도 닫아놓고 소리 들릴까 봐 문도 닫아놓고 에어컨도 안 닫고 너무 더워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이거 동작을 하면 그냥 안 외워도 외워지거든요. 자,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자, 저한테 진 사람 내리고. 자, 다시 가위바위보! 저한테 진 사람 내리고. 네, 가위바위보! 저한테 진 사람 내리고 비긴 사람 서 있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내리고 오 제가 오늘 현숙이만 남았어요. 오. 가위바위보 오 제가 이겼어요. 되게 늦게 됐잖아. 제가 이겼는데 제가 이긴 게 맞아요? 아니요. 왜 아닐까요? 킬. 음. 뭐 한다고 제가 이거 이기면 뭐 할게요? 지면 뭐 할게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크게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나빴구나. 네. 놀이. 크게 기분 나쁘지 네. 않잖아요. 그냥 네.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려니까 해요. 그러면 네. 이게 그냥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놀인데요. 만약에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에서 아까 우리 남편 보고 커피 타기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커피 타주는 게 별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막 이기려고 하겠죠. 그게 악원이에요, 여러분. 악원이라고 합니다. 악원. 네. 악원. 악원. 경쟁이란 얘기예요. 이기고 지고를 나누는 거 악원. 악원. 자, 악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김현수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화면이 다 안 나와가지고 김현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제가 화면에서는 둘만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게 김현수 선생님이 이길지 제가 이길지 아니면 여연이 선생님이 이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름 자꾸 얘기하지 말랬는데 나중에 화면에 이거 편집한다고. 네. 네. 현숙이 큰일 났다. 우리 계속 현숙이 연습해가지고 저희 언니 이름이 현숙이에요. 우리 언니를 불렀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긴 건 정해져 있던 게 아니죠. 네.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복권을 사면서 나 1등 될 거야, 1등 될 거야 막 이러지 않잖아요. 1등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5천 원이 되면 1등 된 것보다 더 기쁘죠. 그게 아레아예요. 아레아. 행운적 네. 행운 아래야. 행운. 아래야. 자, 모방적인 요소는요.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 너무 커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주사놀이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저희는 남매인데 항상 오빠가 지가 의사하고 동생은 항상 환자를 시켜요. 내가 의사야. 그래서 애를 눕혀놓고, 자, 어서 오세요. 뭐, 어디가 아프세요? 해보세요. 자, 주사 맞으세요. 하면서 그 플라스틱 주사기로 힘의 조절이 안 되니까 엄청 세게 나요. 그러면, 아파요, 아파요. 동생이 그러다가 더 세게 놓으면, 오빠 아프다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울어요.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는 그걸 또 모르니까, 너는 왜 동생을 괴롭히니? 이렇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뭐가 됐어요? 환자와 의사가 됐어요. 그게 모방적인 요소예요. 놀이에서. 그런데 그거는 걔네들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그냥 의사놀이 기구가 보이니까 의사놀이를 하고 길게도 안 놀아요. 그냥 막 치워놨다가 또 소꿉장난 뭐 보이면 자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엄마 뭐 아빠 뭐 김밥 만들었어요. 김밥 드세요. 막 이래. 보이는 거 갖고 놀아요. 모방적인 요소. 미미크리예요. 선기적인 놀인데요.
현기적인 놀이는 아이들은요,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뛰고 하루 종일 뺑뺑 놀고 막 그래요. 아이고, 야, 정신 사납다, 정신 사납다. 어른의 입장에선 정신 사나운 게 잉크스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게 설명했네. 네, 어쨌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 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무용복이 한국 무용을 했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했어요. 막 그 한복이 너무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언니 없을 때 그 무용복 한복을 입으면 이게 쫙 돌면 쫙 펼쳐져요. 근데 그걸 입고 뺑글뺑글 돌면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다가 어지러우니까 어때요? 쓰러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에서 아무도 없죠, 방에? 한 10번 돌다가 딱 서보세요. 어지러워서 틱 쓰러져요. 근데 기분 지게 죽을 거예요. 그게 현기적인 모습. 그게 1인 키스예요, 여러분. 자, 경쟁, 행운, 모방, 현기. 시작. 경쟁, 행운, 모방, 현기. 근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고, 김선희 교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뭐 우울해가지고 내가 애 보고 우리 놀이 뭐 소꿉장난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빙글빙글 돌래. 나 이게 더 좋아. 나 그네 탈래. 시소 탈래. 빙글빙글 도는 회전 그거 탈래. 라고 아이가 얘기해서 나가서 놀았다. 라고 생각하면 다 외워지겠죠? 경쟁, 현기. 행운, 모방, 행운, 현기. 모방, 현기. 자, 놀이가 이만큼이면 아까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또 이제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놀이라고 하는 게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 때는 100% 플레이였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룰과 규칙을 좀 알아요. 그래서 유치원만 들어가도 그래서 철봉으로 던질래 어디로 던질래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또 꽉 채워져요. 이렇게. 그랬다가 더 나이가 들어요.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어 갈수록 완전히 규칙화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게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경쟁, 행운, 모방, 현기를 악원과 이렇게 미미크리 쪽을 보시면 악원과 아래하는요. 이렇게 지금 규칙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탈규칙이냐 탈의지냐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 여러분 못 외우시기 때문에 면접 볼 때 여기까지 안 물어보거든요. 이해하시라고 올려놨어요. 요거만 경쟁, 행운, 모방, 현기. 근데 현기. 자신 있게 경쟁, 외워지면 행운, 모방, 현기. 약간 이렇게 좀 인식하게 악원, 아레아, 미미크리, 링크라고 하는 나이와의 놀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외우세요. 이제 순기능 같은 것도 그냥 순기능은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의 그 순수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가 어떤 활동이든 하고 나면 건강해지고 심신이 나도 막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역기능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나의 시간을 내서 어딘가에 무엇을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경우에 따라선 너무 획일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배워야 되고 선생님 의도대로만 가게 하고 내 자유가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을 자유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돈 내기를 뭐 100원, 200원 하다가 갑자기 1,000원, 2,000원 하는 그 우리 왜 골프 치러 가서도 그 게임비 내기 정도 하면 괜찮은데 거기 막 내기 걸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운동도 중독되거든요. 너무 거기에만 빠져서 일상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레크레이션 활동도 굉장히 고급 여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활동을 많이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요트라든가 막 이런 약간 그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환경이 파괴되는 갈등들도 계속 있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 부분도 공통 부분이에요. 리더십은요. 자, 과정, 영향을 미치는 과정, 목표 달성 과정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과정으로 리더십은 리더라고 정해진 사람하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겠죠. 어떤 집단에 가면. 지금 이 그룹 안에서는 제가 리더잖아요. 제가 리더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 안에서는 저의 의도대로 그냥 따라가는 어떤 게 있는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아,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 레크레이션 구술이 뭐야? 아, 이런 게 국가 자격증도 있었어?
라고 하는 걸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정으로 리더십.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한테 리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더가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활치유복지학과 교수로서 이런 전공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격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격증을 할 때 여러 종목이 있는데 60여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그 운동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알려드렸죠.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제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영향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영향을 받아서 레크레이션 노인으로 보시죠. 뭐 시험들을 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 일단 목표 달성의 과정인데요. 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미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도 지금 수업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꼭 구술과 실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목표 달성의 과정 중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네, 여러분 이제 리더가 되실 분들이니까. 과정. 리더하고 리더가 있어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과정이. 그리고 내가 리더인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게 뭐예요?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럼 공동 목표.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특성론과 가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특성론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타고날 때부터.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타고날 때부터 참 리더 기질이 보이는 아이가 있죠. 네, 특성론이에요. 과정론은요. 후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후천적 학습. 자, 특성론은 타고나는 거. 과정론은 후천적인 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다음에 임명된 리더십과 자생된 리더십인데요. 임명된 리더십은 네가 리더해. 우리 리더 뽑을까요? 누구 할까요? 추천해보세요. 이렇게 리더가 된 거예요. 그게 임명된 거. 말 그대로 임명된 거고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한 조직 안에 한 30명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생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상황론이라는 거 있고 집합 역학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가 기억이 다 안 나잖아요. 요거 두 개만 얘기해도 돼. 말을 안 하면 무조건 점수를 못 줘요. 근데 뭐래도 어떤 내가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얘기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야박한 게 아니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조금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뭐 생각이 나는 대로 다 말해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말 안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점을 하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발발 떨다가 그게요 특성론이 생각이 안 나는 이런 보세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갖다 리더십의 본질을 물었는데 리더십의 개념이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쉬워요.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 말 그대로 전제형은 리더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근데 전제형 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제형 리더십이 좀 많이 적용이 되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민주형 리더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마이크 켜라 그랬나? 어쨌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형 리더십이에요. 자유방임형은 그냥 의사결정의 기회를 마음대로 허락하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너무 방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전제, 민주, 자유방임. 전제, 민주, 자유방임. 전제적인 리더십, 민주적인 리더십, 자유방임적인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어보면 요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이 단어만 생각하면 뒤에 날은 사실 저절로 외워져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리더십인데 이거는요. 그냥 이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라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런 키워드만 외우세요. 그런 거. 네. 인격 갖추고 교양 갖추고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고 폭넓은 개경도 있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자, 요거는 아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리더십이었다면 레크레이션 리더십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제목만 외우세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할 중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내가 리더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탁구를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탁구는 혼자 하는 거구나.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축구를 하러 갔어요. 축구를 배우러 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드리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패스를 연습할 거예요. 그거 누가 짜는 거예요? 선생님이 짜잖아요. 지도자가 짜잖아요. 우리 지도자 될 사람들이잖아요. 기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친절하게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 우리 어르신 이게 잘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돼요. 자, 어르신, 불편하지 않으시면 서볼까요? 자, 손을 위로 번쩍 뻗어보세요. 불편하시면 밑에서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제가 한 게 기법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레크레이션이든 여가 활동이든 게임이든 놀이든 다 만족이잖아요.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 유발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거를 다 공부하시면 이거 안 외워도 물어보면 자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자, 지도 원리인데요.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시험 보러 딱 들어가잖아요. 시험 보러 들어가면 앞에 보통 3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실 하나라고 생각하면 교탁 쪽에, 교탁 쪽이 아니고 교탁 반대쪽에 3명의 심사위원이 있고요. 그 앞은 다 책상 있는 자리는 다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 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거든요. 그 옆에 이제 진행요원이 있고요. 들어가면 심사위원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서서 수험번호 몇 번, 노인 대상 누굽니다. 김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서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잘하겠다, 못하겠다. 바로 나와. 그래서 들어가면 노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노인을 대상으로 댄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초를 좀 재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노인을 대상으로 오늘은 율동대에서 진행해 볼 겁니다. 라고 그 감독관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자, 진행하세요. 라고 하면 진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르신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체 활동 하셨는데 우리 어깨 관절 뭐 많이 굳어지잖아요. 관절 푸는 운동 하셨죠? 오늘은 이 관절 운동을 조금 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배우셨던 거 하시고 그 다음 과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관자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방관자가 있죠. 그래도 가능하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가끔씩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방관자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빼놓을 순 없지만 관심을 가져주되 그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참여하고 있는 70%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방관자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거 안 돼요. 네. 우리 어르신들 잘 안 움직여 주시죠?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집들 봐라 걷는 거 봐라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멘트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선을 분배하는 저는 지금 줌이라서 화면이 여기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시선만 고개만 이렇게 옮겨주세요. 실기할 때도. 그래서 자,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오늘 말레시가 이건데 이렇게 시선만 이렇게.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리 아까 제가 심사위원들과 거리를 둔다 그랬죠? 실제로 진행할 때도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합니다. 적정한 거리 유지하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범을 좀 보여주시는데 시범을 뒤에 나오는데요. 전수법과 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수법과 분수법의 방법으로 시범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초보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 당해요. 어르신들 오늘은요 이걸 할 건데요. 손을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동작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본인 혼자 다 한 다음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땡. 그럼 과락에 탈락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범을 위주로 하되 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자, 손을 위로 다 같이. 시범을 보이지만 동시에. 네,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앞서 우리 시험 점수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스피치의 고조, 강약, 속도, 장단.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또 한 번 시작. 세 번 시작. 고조가 다 들어갔죠, 지금? 높낮이도 들어가 있고 그 속도도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여러분 이래요. 박수 한번 시작.
이렇잖아요. 그런데 박수 두 번 시작, 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박수 두 번 시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속도의 고조, 강약, 속도 장단침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주라는 그런 거는 외워두시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OWEH 요거만 외우세요. OWH W에 해당되는 거 빠나잖아. 뭐가 있어요? 보지 말고. What? 뭐 할래? 아,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래? Who? 뭐 할래? 어떤 목적으로 이거 하는데? 언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이게 OW예요. 자, 제일 먼저 누구 할래? Who?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야? 그리고 뭘 할 거야?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언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아, 오늘은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면요, 레크레이션 구술 실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목적은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우리 학생들 대부분 노인으로 하시고, 일반으로 보신 분들 계신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실기 구술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언제 하냐면요, 5월 29일에 할 거예요. 3시부터 어디서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비대면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비대면으로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방법에 대해서 번호별로 맞추어서 문제처럼 할 거예요. 경비는 얼마 들어요? 공짜예요. 이렇게 EH. 자, OWEH. 다 외웠죠? 네, 이거 외워주세요. 자, 프로그램 작성 원리인데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프로그램 작성 원리인데요. 요거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진행 순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을 시험을 보지만 이제 보통 3분을 잡고 들어가긴 해요. 3분을 잘 안 넘어요. 아주 시간을 많이 주면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2분이에요. 2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굿을 보고 국가 자격증 여러분 연수 잠깐 받고 국가 자격증 받잖아요. 이 자격증 진짜 큰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분인데 처음에 들어가면 노인을 대상 뽑았어. 내가 율동을 뽑았어. 그러면 자,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율동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 요원이 얘기하거든요. 율동 뽑으셨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감독관들한테. 그러면 이제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이러면 노인을 대상으로 율동 진행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온 것처럼 어르신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이런 거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어제 비 왔던데 혹시 또 집에 혹시 뭐 비가 들어와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으시죠? 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라고 첫인상 해야 되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입이에요, 여러분. 도입은요. 1시간을 진행한다면 도입은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2분, 3분 안에 하기 때문에 도입은 정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자,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어제 비가 오더니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좋을까요? 나는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쾌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도입. 자, 그게 첫인사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오늘 여기 선생님들 대다수 또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의 김선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런 거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만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게 대면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도입을 하시고요. 도입한 다음에 본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도입을 할 때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 손만 흔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도 비가 주룩 오더니 오늘은 진짜 어깨가 덩실덩실 되도록 너무 좋은 날씨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본 단계거든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덩실덩실 하면서 자 어깨 흔들어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다시 밑에서도 흔들어 보시고 자 위로 한 번 밑에서 한 번 옆으로도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본 단계예요 이게. 근데 제가 크게 뭐 오른쪽으로 위로 4번 흔드세요. 밑으로 4번 흔드세요. 오른쪽으로 4번 이거 안 했죠. 이렇게 흔든 다음 이게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르신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체조 했었는데 양손 올려서 이렇게 4번 흔들었죠. 그리고 앞에서 4번 흔들었어요. 오른쪽에서 4번 흔들고 왼쪽에서 4번 흔들었어요. 완전 초보. 자, 이 지도자는
제가 말하면서 했어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어깨가 덩실덩실 될 만큼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할 거라는 걸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피치예요. 자, 흔들고, 이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깨가 덩실덩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깨 고관절도 훈련해 보셨고 또 오늘 어깨 관절도 한번 좀 풀어볼 거고 다시 한번 확장도 해볼 건데 다시 흔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구령 붙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면 이 본당이에요. 이게 보시면 동작 교육이다 시범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피치라고 얘기하니까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에서의 스피치는 동작으로 보여주는 게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보여주는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이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대상들이 딱 보고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단계 해주시고요. 3분을 하신다면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하시고요. 그리고 1번으로 하시고요. 본 활동 내가 준비했던 연습했던 활동 한 1분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마무리하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런 거 이렇게 하셨는데 또는 우리 저기 여러분들 오늘 저랑 함께 이런 활동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이 활동 이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양손 위로, 배가 pun대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시면 돼요. 이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그게 도입, 전개, 본단계, 정점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 동안. 요게 순서기도 하면서 구술에도 나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분수법과 전수법. 네, 분수법과 전수법. 분수법은 나눈다는 거고요. 전수법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법과 분수법은 실기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구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소리 뭐 안 내셔도 되니까 양손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자, 옆으로 쭉, 안으로 쭉, 다시 한번 쭉, 옆으로 쭉. 자,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둘, 다시 한번 밖으로 셋, 넷, 안으로 셋, 넷, 됐어요. 자, 여기 이제 1번 동작이라고 쳐요. 1번 동작인데 내가 두 번째 동작이 달라져. 자, 양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본 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에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곡선이 있죠? 그 곡선 생각하면서 좋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좋다 하면 좋다 하고 박수 칩니다. 시작. 좋다. 오른손으로 가겠습니다. 좋다 박수 시작. 좋다. 다시 한번 시작. 좋다.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두 가지의 동작을 제가 지금 계속 끊었죠? 분수법이에요. 전수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부터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 전수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분수법은 나누는 거예요. 전수법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법과 분수법은 실기에도 적용되고 여러분들 이제 그 실기를 준비하실 때 분수법과 전수법이 제일 안 돼요. 분수법과 전수법, 분수법 내용을 몇 개로 나누어서 한다. 전수법 쉬운 동작이라면 한 번을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손이 팔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로, 셋, 넷, 다시 한번 셋, 넷, 뒤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왼쪽, 셋, 이건 뭐예요? 전수법이에요. 연습법. 전수법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오른발부터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로, 셋, 넷. 자,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시작. 오른쪽, 셋, 넷, 왼쪽, 셋, 넷. 그러면 이거 분수법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분수법과 네. 전수법. 실기에도 적용되고 구술에도 적용됩니다. 요 노인 파트는요. 노인으로 보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노인분들은 이 노인 파트에서는 노인으로 보시는 분은 노인 파트에서 물어보고요. 유소년으로 보시는 분은 유소년에서 물어보고 일반으로 물어보는 일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이 막 지나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자, 일반으로 보시는 분은 노인 파트에서 안 물어봐요. 일반에서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노인은요. 어렵진 않으니까 뭘 외우시냐면 노인들은 이렇게
심신이 허약하고 사회성으로 약화되고 성실감과 고독감이 있고 경제적인 산실과 자유시간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감소가 아니에요. 일을 멈췄으니까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많지 않아요, 노인은. 그리고 정신사회적으로 노인들 역할이 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요. 은퇴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타격을 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심리적으로 배우자의 죽음이라든가 고립이라든가 상실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 사회복지 하시면서도 많이 나오죠? 자, 노인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은 조금 다른 파트, 그 대상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약에 야외 공간이라면 반드시 응급 차량을 대비시켜야 돼요. 야외라면. 그리고 일반 실내라면 항상 그 구급함 같은 거 항상 상비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노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다 외우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외우지 않아도 내가 노인분들 아무래도 걸음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하러 가시는 게 가까운 데 가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집 주변 산책로 이런 데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고 야외라 뭐 응급차량 같은 거 대비해 놓고 아니면 실내일 때는 구급함 같은 거 항상 좀 대비해 놓는 거 위험한 요인들이 있는가 혹시 또 걸으시다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어서 활동하는 공간에 이거 부딪힐 수 있는 책상이라 이런 것도 좀 멀리 해놓고 그리고 위생을 항상 신경 쓴다는 거 요거 꼭 외워두시고 노인을 위해서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거 노인분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노화로 인한 그런 게 있는지 개개인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의학적인 지식이 깊이 있게는 필요 없지만 구급 처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마다 그 연령대도 다르고 신체 정도도 다른데 그 체력 요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노인 개개인의 특히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갖고 있으면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들을 하실 때 우리 연령대에 40대, 50대에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노인 관련 프로그램 쪽에서 뭐 노인 건강 프로그램 활동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수도 괜찮고요. 일의 여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시려는 분들이 요즘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스포츠 지도사가 있으면 가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을 하는 건데 내가 일정한 대상을 항상 동일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상황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신체적인 특성을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안전사고에 주의한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는 외워주세요. 자, 노인 지도는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노인 특성 고려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10가지 적어놨는데 10가지를 생각 안 나면 10가지 해도 돼. 대답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뭐래도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집에 있는 어르신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서 뭐래도 대답하면 돼요. 아까 나왔었죠? 위생. 분수법, 전수법. 이거 노인을 마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수법, 전수법,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속도 천천히, 경계심 유도하지 말고 친절하게 칭찬하고 프로그램을 좀 연결적으로 흥미 잃지 않도록 이런 거는 내가 기억 안 난다? 앞에 거 갖다 노인에 붙이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끝인데요. 이제 노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인 파트로 보시는 분들은 노인 파트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스피치의 4대 원칙, 강약, 속도, 고조, 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이러면 대상들이 어떻게 지르냐면요. 야 이렇게 질러요. 자, 여러분 이러면 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피치의 강약이 되게 중요해요. 속도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속도 높낮이 슉 그리고 여러분 하고 좀 쉬어요. 나만 살짝. 여러분 혹시 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놓고 난 다음에 그거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심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 알고 계신다고요? 뭐 잠깐씩 쉬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4대 원칙 강약 속도 보조심 강약 속도 보조심 요거만 외우세요. 막 구구절절히 구슬 볼 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발음 속도 음성 억양 이런 거 지금 이제 실기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피치는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방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의도하는 대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요.
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목소리의 크기가 정확한 발음과 제가 지금 말 되게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우리 학생들, 우리 과 학생들은요, 제가 교수님 목소리는 되게 빠르긴 한데 수업을 대충 틀어놓고 있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들어야 돼요. 목소리가 되게 빠른데 발음은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확한 발음, 큰 목소리. 여기부터는 조금 실기하고 정말 관련이 있고요. 게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설명드려요. 놀이는 무의식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아요. 그죠? 게임은 상호 간의 규칙을 만들어요. 현숙이와 나와 규칙을 만들어서 현숙이와 나만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만 적용돼요. 그래서 게임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이지 않아요. 게임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게임은 차이가 있는데 놀이와의 차이에서 뭐가 있냐면 게임은요, 놀이는요, 그냥 달려요. 그런데 게임은요, 이기기 위해서 달려요. 경쟁이에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결과는 기술과 은에 의해서 달려요.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요. 조금 키가 크고 다리고 폭이 길면 좀 더 달리겠죠? 잘. 그래서 기술과 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경쟁 규칙 기술, 요거 외우시고요. 요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게임 원리인데요. 요거 외워주세요. 목적, 대상, 실현 가능성, 안정성, 가치성. 목적,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 오늘의 목적은 레크레이션 구술 실기 대리. 그래서 목적. 그리고 대상은 뭐예요? 우리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학생들. 이게 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지금 시험 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집 여기 필기 합격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필기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한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 빼면, 그래도 20여 명 정도는 내년에 시험 보실 거잖아요. 네, 시험 보실 거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거? 당연히 실현 가능하지.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을 해. 안전해야 돼. 특히 노인 아이들은 더 안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활동이 어때야 돼요? 뭐 노인분들의 경우에 어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대상, 실현, 안정, 가치. 목대, 실안가. 아니 맞나? 어쨌든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네. 네, 먹대실안가? 요 게임 지도 방법인데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에도 나왔잖아요. 진짜 계속 반복이에요. 그 조금만 이해를 하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실기가 명확하게 되면 외울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실기가 정확하게 제가 연습을 해주세요라고 한 이유는 실기 동작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분석법과 전수법 또 나왔죠? 준비와 시작인데 그 뒤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스팟이랑 스팟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팟이 뭐냐면 우리 볼링장에 가면 이렇게 하살 표시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점을 향해서 내가 그 핀이 몇 개가 남아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던져서 핀이 쓰러지게 할까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스팟은 내가 10개를 다 쓰러뜨리고 싶을 때 첫 번째 투구를 할 때 나의 발의 위치가 어떤 점을 향해서 던져라고 할 때 그 점이 스팟이에요. 점이 스팟인데 이 스팟은 언제 하냐면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해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분위기가 오늘 내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좀 긴장하고 있거나 관심을 안 보여주고 있을 때 5분 만에 나한테 시선을 확 집중시켜야 1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팟이라고 하는 건 5분 내지 10분 이내로 1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스팟이에요. 그리고 스팟은 즉흥성, 함축성, 역동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스팟은 내가 진행하는 즉시 실행이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는데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수업은 이런 거 할 거고요. 이러면 초보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무서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진행하는 사람들이. 즉흥성 아주 짧게 해요. 스팟은. 함축적으로. 그리고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는 외워주세요. 스팟을 할 때 이것도 뒤에 또 나오는데요. 간단 명료 설명은. 자, 간단 명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양손을 위로 올리실 거고요. 오른손 왼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서 양쪽으로 흔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자, 같이 양손 위로 자, 옆으로 하면 다 끝났잖아요. 이게 설명이에요. 자, 오른손 왼손을 어깨 위에서 어깨로 올려주신 다음에
양손을 오른쪽 왼쪽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무엇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어 주신 다음에 박수를 이렇게 치실 겁니다. 이러면 빵점. 자, 양손 위로. 자, 오늘 여러분들 화창한 날씨가 됐네요. 자, 옆으로 흔들어 주시고 박수. 이러고 끝나는 거.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나의 편으로 집중시키는 게 스팟이에요. 스팟은 5분 내지 10분 내로 하는데 나의 편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즉흥적으로 함축적으로 명료하게 하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도 비슷한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얼어있는 분위기를 얼음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으로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임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게임, 댄스, 율동. 그래서 게임, 댄스, 율동, 제비뽑기를 하시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댄스가 나왔어요. 그럼 댄스도 게임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댄스, 율동 반드시 연습해야 된다는 게 율동에다 음악을 넣어서 발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댄스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댄스는 어렵지 않아요. 전문성을 아주 전문가처럼 하는 걸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대상이 노인이라면 노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성인들 아이들이라면 아이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 보통 이제 네 박자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여덟 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발이라고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마디잖아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마디잖아요. 그럼 벌써 16박자예요. 이렇게 반복돼요. 똑같은 걸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복이죠. 그럼 벌써 몇 박자예요? 16박자에다 또 16박자 들어갔잖아요. 32박자거든요. 32박자에 두 번째 동작에 이번엔 손을 흔들면서 가요. 8박자. 또 8박자. 앞으로 나갈 땐 위에서 흔들어요. 또 밑에서 흔들어요. 또 32박자. 그래서 굉장히 쉬운 동작이 반복적으로 되는 거. 만약에 이게 앉아서 하거나 그냥 상체만 움직인다면 율동에 가깝고요. 온몸을 움직인다면 댄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령이 있는 분들은 좀 댄스인 듯 율동인 듯인 걸 골라서 내가 제비뽑기를 했을 때 율동이 걸려 율동으로 댄스라고 그러면 댄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댄스를 구성할 땐 단순 구성, 복합 구성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단순 구성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 구성으로 하시고요. 32박자, 64박자 이렇게 활용하시고 보통 노래 한 곡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요 같은 걸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풍악 하나를 울려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대상이 노인이라면 8박자 만에 금방 못 따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랄라라라라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두 가지 동작이 8박자 만에 8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노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그럼 노인들은 이 반복적인 동작을 적어도 8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 구성, 복합 구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단순 구성으로 갔다가 조금 이제 오랜 기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동아리처럼 또는 계속해서 이 시설에 오시거나 이래서 나랑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상태라면 그때는 이제 익숙해지면 복합 구성으로 가면 되겠죠. 자, 레크 댄스를 지도할 때 동작의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만밖에 안 보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면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너무 인색하게 표정 짓지 말고 동작과 음악 크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서 가르치는데 나의 동작이 원래는 이런 동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면서 여러분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라고 이게 얼굴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대상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몸 앞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대상들은 이만큼을 해요. 그래서 큰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누가 있는지 꼭 살펴주시라는 거. 지금 계속 반복이죠.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기를 정확히 익히면 이거 굳이 연습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구슬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레크 댄스는 인지적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신동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정의적인 인지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 위험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볼 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하자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있어 없어 이런 특징, 정의적인 특징. 다른 사람과 함께 배워나가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뭐죠 이거는? 제어 요청? 제어 요청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죠? 거절하나요? 승인하나요? 자, 이게 즐거움을 내가 느낄 수 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익힐 수 있어. 이게 정의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거는 레크텐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거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심동적인 특성. 승인할까요? 뭐죠? 자, 그래서 심동적인 특성. 내가 몸을 움직여서 리듬을 탈 수 있어? 이걸 활기차게 할 수 있어? 발을 옮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심동적. 그러니까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인지적, 심리적, 심동적. 자,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저도 막 헷갈려요. 레크댄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석이 되는데요. 시작이라는 구형을 붙여주시는 게 시작은 모든 진행에 50점 이상을 받고 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자, 다 같이 양손 위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엄지와 검지를 밖으로 쭉, 안으로 쭉, 다시 한번 쭉, 안으로 쭉. 자, 다 같이 제가 준비하면 야 하십니다. 다 같이 준비. 야. 이게 준비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시작이라는 구령을 붙여주는데 시작은 경우에 따라 시작을 못 붙일 때가 있어요. 자, 시작은 시작 이럴 수도 있고요. 시작 이럴 수도 있고 하나 둘 시작 이럴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양손 위로. 다시 양손 위로. 자,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자, 밖으로 쭉, 안으로 쭉. 요건 스피치이면서 동작을 설명합니다. 다시 밖으로 쭉, 안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럴 때는 제가 이 동작을 할 거예요 라고 말로 하지 않고 보여줬기 때문에 시작이 없었죠. 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면, 야! 하십니다. 준비, 야! 했어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자, 여기 노래할 거예요. 나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천천히 하고 싶어요. 준비, 야! 자, 나의 이러면 여러분 나의 살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더 느리게 하고 있어요. 나의 시작, 나의 살던 고향 빠르게 꽃피는 산골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다시 보세요. 준비는 준비는 경우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준비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준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준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작으로 설명해야 돼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 설명하고 준비하고 시작을 붙여주는데 시작은 시작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나의 시작 나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의 살던 시작 나의 살던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 박자를 놓쳤어요. 나의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군대 가면 군인들은 건강은 말로 하는데 헛둘 셋넷 다섯 이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우리 하나 둘 셋 넷 잘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요 중에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정말 진행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 둘을 잘 안, 하나 둘을 잘 안 넣어요. 네, 이게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슬라이드를 안 나갔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네. 시작이라는 구령을 꼭 붙여주는데, 시범을 보이는데, 시범은 동작으로 보이는 거지 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동작으로 함께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준비가 들어가는 게 되게 깔끔해 보여요. 준비하시고요.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시작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좀 일반적인 속도로 할까? 빠른 속도로 할까? 이걸 고민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자,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합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고양이 범을 하실 건데요. 고양이 범은 엄지와 검지를 부딪히면서 밖으로 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설명. 뭐라고 설명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뭐 분위기 줘서 아이스 브레이킹 끝났어요. 자, 같이 양손 위로 하면서 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부딪힐 거예요. 말도 안 해. 자, 같이 양손 위로. 자, 밖으로 쭉. 이럴 때는 속도를 늘려줘야 되겠죠. 뭘 할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쭉, 안으로 쭉, 다시 한번 쭉, 안으로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뭘 할 건지 모르는데 설명은 다 끝났어요.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동작으로 설명한다.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런 설명 안 돼. 그냥 하고 나서 자, 여러분과 함께 고양이 범 함께 해보셨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고양이 범을 해볼 건데요. 고양이 범은 양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냥 하고 나서 자, 고양이 범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풍악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너무 즐겁게 여러분들 가사 다 아시죠? 노래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되 그 좋은 예의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준비 시작하고 동작이 끝났잖아요. 물론 여기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립습니다. 한 번 더 나의 살던 전수법이죠. 맞나요? 자, 그립습니 한 번 더 시작 나의 끊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동작이 또 있겠지만 자, 끊으려면 그립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셨던 동작을 이번에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함께 하셨던 동작 이번엔 동작 하나 더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야, 나의 시작, 나의 이렇게 들어가요. 저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요. 자, 준비, 시작. 그 다음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가 됐던 노인이 됐던 자연인이 됐던 누가 됐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갖추시고요. 태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왜, 뭐야, 손가락 왜 그거밖에 못 펴? 뭐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네. 뭐 이런 거 안 돼요. 친근하게 한다고. 우리 예를 들면 진짜 노인분들한테, 아유, 우리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왜? 어이구, 입술도 핑크색이네. 너무 이쁘네. 우리 평상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돼버리면 진행할 때도 그분이 아직 인지 상태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떤 때는 아이고 딸 같네 이러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 오늘 핑크색 너무 예쁘시네요. 라고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여기에 또 있는데 이 분수법과 전수법 말씀드렸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명령어를 할 때 존댓말을 써야 돼요. 명령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의 시작, 나의 살던 그립습니. 한 번 더 시작, 나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한 번만 존댓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살던 고향 너무 잘하시네요. 자, 두 번째 동작이에요. 한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자, 세 번째 동작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보이구나. 경험이 되게 많구나. 이런 데서 딱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은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이거 해볼 건데요. 제가 연습을 좀 많이 못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어르신들 이거 해보실래요?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어르신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이거 해보겠습니다. 단아까가 좋아요.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하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존댓말은 한 번. 명령어를 사용하되 존댓말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준비. 네, 예를 들어 준비.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어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준비, 시작. 준비. 하나, 둘, 시작. 이렇게 가시고요. 느리게 하고 싶어요. 준비, 시작. 아까 꼭 이렇게 고양이 법을 부를 때도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는 리더가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템포가 나오는 거고요. 나의 살던 이런 템포가 나오는 건 리더가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나의 시작 이러면 대상들이 나의 이렇게 나오고요. 리더가 나의 시작, 나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음악 노래할 때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조그맣게.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가 펑펑 울리죠? 똑같아요, 그거랑.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전수법과 분수법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기이면서 구술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가는 뭐예요? 레크레이션은 뭐예요? 놀이는 뭐예요? 게임은 뭐예요? 리더십은 뭐예요? 지금 다 끝났는데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기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이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게임의 율동 지도 방법 준비 시작. 시작에는 시작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게 있고 첫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무조건 첫 첫 동작을 잡아주셔야 돼요. 첫 첫 동작. 첫 첫 동작은 뭐냐면요. 동작이 끝났어요. 설명을 동작으로 한다 그랬죠?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첫 음을 꼭 잡아줘야 돼요. 자, 고양이 범 시작 이거 안 돼요. 나의 시작 이거 대부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시작 이렇게 해요. 안 돼요. 나의 첫 음을 정확히 잡아요. 자, 동작을 해요. 박수를 한번 쳐요.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줘.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박수를 한번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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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첫 동작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나쁜 예로 하지 않는다는 거. 말은 동작으로 설명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동작으로 반드시 설명한다. 그리고 뭐, 그 말은 공손하게 해야 되지만 명령어라는 걸 사용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명령어를 사용하지만 나한테 왜 반말해?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작하고 노래하고 또 댄스하고 막 해놓고 난 다음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작 함께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수법, 변수법 꼭 지켜주시라는 거 실기이면서 구술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시험 볼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이 앞에 있을 때도 나의 위치는 대상과 조금 떨어져야 되고요. 내 머릿속에 내 주변에 원을 좀 그려놓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래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변화를 주는데 지금 고양이 범을 한번 했다 칩시다. 노래 부르면서. 몇 분이나 걸릴까요? 1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1분 안 걸려요. 동요라서 짧아서. 보통 우리가 가요가 요새 한 3분, 내지 3분 30초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동작으로 그렇게 가니까 동요라고 치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줘야 돼요. 3분을 하려면 이 안에 변화가 적어도 한 3번 내지 4번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뭘로 줄 수 있냐면요. 속도의 변화, 동작의 변화, 멘트의 변화, 대형의 변화, 도구의 변화, 무슨 변화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변화예요. 자, 그립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 마주 보세요. 자, 두 분이 손바닥을 대고, 자, 나의 살던 동작의 변화이면서 대형의 변화이죠. 대형의 변화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앞서 했던 것처럼, 자, 나의 살던 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이랬으면 속도의 변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멘트의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큰 소리, 고조를 쓰면 돼요. 크게, 작게. 이런 어떤 변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옆에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게 있어요. 자, 수술을 들고, 자, 수술을 흔들어주면 도구의 변화죠. 똑같은 고양이 몹을 불렀는데 변화가 생기면서 3번, 4번을 해야지만 3분이 돼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 변화는 리더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지금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 그다음에 멘트의 변화, 대형의 변화, 도구의 변화를 좀 변화가 중요하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좀 반복적으로 설명하자면 준비, 시작.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말은 명령어를 사용할 때 존대어로 마무리한다는 거. 그리고 변화를 준다는 거. 분수법과 전수법도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분수법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법으로 가야 돼요. 자, 분수법으로 연습이 된 걸 계속 분수법을 하잖아요. 지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동작 끝났고 두 번째 동작 끝났어요. 세 번째 동작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연결해야 돼요. 세 번째까지. 근데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법으로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수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분수법으로 갔으면 반드시 전수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전수법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분수법 끝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빠르게 이러면 전수법이지만 또 다른 전수법이에요. 어떤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게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열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으로 화면을 다시 나갔다 들어올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술 대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와, 엄청 빠르게 막 시간 보니까 막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제가 말도 엄청 빠르게 했는데 선생님들 진짜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야,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일단은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특강은 그 24년도, 그 실기 구술 대비를 위한 특강이었고요. 오늘 들어오신 한 30여 분의 선생님들 중에는 이미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는 생활체육복지학과고, 우리 학과는 사회복지랑 생활체육복지 관련 중에 국가자격증인 이 종목이 국가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유소년, 장애인, 일반 중에 다 2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이고요. 60여 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있고 그중에 레크레이션도 실기 종목이라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들처럼 마찬가지로 주특기가 없는 분이 대다수시고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또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같이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요. 시험을 좀 안내를 드리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쯤에 이제 공시가 되고요. 보통 필기시험 접수는 3월 말에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응시합니다. 실기는 구술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보면서 실기 한 3분 정도의 시전이 끝나면 그 앞에서 구술을 바로 봅니다. 구슬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실기는 서서 하지만 구슬을 볼 때는 앉아서 의자를 당겨놓고 앉아서 봅니다. 그래서 구슬을 보시게 되고요. 그게 보통 지금 이번 주부터가 이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이에요. 접수하고 나면 6월부터 7월 안에 무조건 다 끝납니다. 모든 종목이.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지금 6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인데 6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날짜는 지역별로 웬만한 큰 도시에서는 이루어지고요. 장소가 날짜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이게 합격하고 나면 연수를 받는데요. 연수는 대한체육회의 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8월 달에 연수를 하고요. 일단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이번에 실기나 구술을 내가 볼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1년간 필기는 유예가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한 게 유예가 돼요. 1년 뒤에 보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실기 구술까지 다 합격했는데 연수를 못 받아요. 그럼 연수는 3년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3년 안에 받으시면 되고요. 주말 과정도 있고 주중 과정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 방학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8월 달쯤에 연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말 과정으로 해서 토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연수도 치열해요, 전쟁이. 우리 시험 볼 때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시험 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연령대가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레크레이션은 굉장히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보러 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장 단정하게. 그때 뭐 막 오만 가지 달고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단정하게. 그냥 바지 입으시고요. 파란 바지 입으시고 운동화 신으시고 티셔츠나 남방 정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험 보러 가시고 오늘 저랑 함께 지금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제가 대충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오늘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정도 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생활체육복지학과 홈페이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면 수업도 들어보시고 필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필기시험은 5과목을 선택해서 보시고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공부를 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하시고 합격하시면 실기는 이런 방법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만족도 조사를 잠깐 하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만족도 조사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우리 만족도 조사를 제가 네, 만족도 조사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네, 네이버 폼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완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